이스라엘이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하는데 원래 그 미국에다가 보통 이게 미리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 전혀 사전 통보를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조 바이든도 이제 하산 나스랄라 죽은 이후에 몰라,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들은 얘기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당황한 것 같던데 왜 사전 통보 안 한 겁니까?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공격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한 자리에 다 모아야 되고 주의 분산용으로 안심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통보하면 미국이 다 들어가죠. 정보가. 새 나가니까. 전부 다 새 나갑니다. 정보가 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신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냐후의 어떤 총리의 그 결기와 지력과 이 모략이 어마무시하다는 게 이 대목인데 정보가 누설되기 때문에 다 모아는 거야. 폭격하고 나서 성공한 다음에 통보했다고 그러더라고. 사전엔 조율 전혀 안 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나 들은 바 없다. 뭐 하는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신만의 충분한 네트냐후 총리는 그 공격 명령 내리고 유엔 연설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수전 얘기 좀 작작해라. 아하. 그러니까 자신감 있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어쩐지 저 사람이 이렇게 이게 좀 평상시에는 약간 좀 슬픈 면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어떻게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미국과 이렇게 싸우면서 좀 이게 고단한 모습이 보였는데 외로운 전사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약간 있죠. 고독한 지도자의 느낌인데 이날은 막 업돼가지고 막 막말을 해요. 거의 이거 저 같은 이제 유튜브 이제 이런 뭐랄까 이제 댓글에서 하는 얘기를 하죠. 이제 좀 휴전 얘기 작작 좀 해라. 그만해라. 막 거의 쌍욕만 안 했다 뿐이지 거의 강도는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당황하다 보니까 이제 확전 방지만 외치고 있고 오스틴 국방장관도 뭐 이스라엘 방어권은 지지하지만 뭐 확전은 반대 뭐 상투적인 이제 상호 충돌적인 얘기만 하고 근데 국제법상 방어권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면요. 단순히 아이언돔으로 막은 걸로 갖고는 안 돼요. 그거 막고서 원점 타격까지 하는 게 방어권에 속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합법적 전쟁이라 하는데 국제사회는 방어권 얘기하면서 방어만 해만 이렇게 강요하는데 확전 방지가 하면 안 되지. 끝까지 다 처리를 해야죠. 그러면서 앞뒤야만 얘기를 이제 미국 군 당국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럼 바이든이 제대로 지금 혹은 미국이 중동에서 제대로 지금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거야? 중동 정세를 그리프가 있는 거야? 이렇게 국제 외신도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동 위기 관리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여론 자체가 그 다음에 이게 곧바로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바이든이 외교 정책 군중 잘한 거 뭐야? 실제로 개판치고 있다라는 거. 이 동맹 이스라엘이 얘기도 안 해주고 그 금시초문이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성향 극좌 폴리티코 매체가 있어요. 정치 매체가.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데미지 컨트롤하려고 나온 거예요. 희석시키려고 이 뉴스를. 바이든이 통제력을 상실했다라는 여론이 좀 팽배하니까 이제 폴리티코 매체가 나와서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가 요번 이스라엘의 이제 삐삐 공작부터 시작해서 요번에 그 나스랄라 폭침 사건 공습 사건 다 미국이 배후에서 간접 지원한 것이다라고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하고 기사를 보니까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내에 친이스라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 국무부, 국방부 이제 반이스라엘 세력 혹은 이제 확전을 방지하는 그 세력과 충돌이 있었는데 친이란 이스라엘 세력이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서 사실상 이거는 바이든의 공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보자마자 이건 거짓 보도였어요. 왜 그런가 하니 폴리티코의 그 매체에서 언급한 이른바 친이스라엘파 지지자가 누군가 했더니 바로 아모스 혹스타인 중동 특사입니다. 이 아모스 혹스타인 중동 특사는 이제 브레티비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난 2022년 카리스 동지 중에 유전 포기를 이스라엘에 압박한 사람이에요. 예. 기억나요. 그 사람이 그 레바논 담당이거든요. 그 어디서 또 뭘 했냐? 이스라엘의 북부경 지역인 도부상과 골란고원을 포기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하라고 맨날 압박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삐삐 공작의 성공했을 때 그 지지난주에 했을 때 이 사람은 붕괴하면서 이러면 평화협정 좌초된다고 막 길길이 날뛰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호스타인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네트냐후 총리가 수용했다던 그 3주짜리 헤즈볼라 휴전안을 칭송해온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사실상 이 사람은 이스라엘 매파도 아니고 이스라엘 지지파도 아니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상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기사가 가짜라는 게 드러났죠. 사실상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 간접 지원한 거는 거짓 보도다라고 보시고
결국에는 이제 네트냐후 총리의 미국 패싱만 더 부각이 되고 미국의 전략적 무능이 완전히 드러난 사건이 돼버렸죠. 어찌됐든 지난주 이 시간에는 그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지휘관들의 삐삐가 터지고 또 무전기 터지고 그것만으로도 참 영화 같은 작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또 이렇게 하산 나스랄라와 이 지휘부들 그 한꺼번에 모아놓고 본인은 정작 그 뉴욕으로 날아가고 이 매주 이렇게 새로운 영화를 만드네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자, 그런가 하면 또 그 이후에 이번엔 저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에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몰고 가서 아주 또 반군 기지들을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예멘까지는 꽤 멀어요. 어떻게 이 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후티의 근거진 라스이사와 호데이다 항구 주변 뭐 발전 시설, 그 핵심 전력 시설이 있는 데인데 여기를 폭격을 했어요. 몇 대가 날아가니까 수십 대의 공군 항공기가 날아가서 거리가 무려 1,700km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전단이 간 것이죠. 비행기 편대가 여러 개가 가서 갔는데 전투기는 물론이고요. 공중급유기를 통해서 중간에서 공중급유를 해서 1,700km까지 날아간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란의 뭐 미사일 방공망이나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밍하는 공중 정찰기까지도 정보 자산들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항공기가 수십 대가 들어가서 이제 그 지역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장거리 공습 능력의 어떤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00km가 상징하는 바는. 근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1,700이지만 또 가로로 뻗으면 감독님 잘 아시죠? 어딘지. 그러니까 이게 그 예멘까지 1,700.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란까지는 1,5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충분히 이란을 향해서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번에 굉장히 겁먹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40년 묵은 그 이스라엘 국민들의 아주 그 왼수 헤즈볼라 거기에 수장인 나스랄라의 완벽한 제거 그리고 1,700km까지 날아가서 후티 반군을 향한 공격.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베냐민 네탄야후를 향한 그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킹 비비라고 그래요. 현지에서는. 킹 비비. 비비가 애칭이지 않습니까? 네. 네타냐후의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요번을 그러니까 10월 7일부터 딱 쭉 이렇게 한번 타임라인을 찍어보면 대충 이래요. 네타냐후 총리는 10월 7일 이후부터 최종 승리라는 목표를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휴전 압박도 이겨내고 야권의 또 반대도 이겨내고 반정부 시위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인질 협상하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라파 국경을 장악했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가자전이 한창일 때도 군수 내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가자는 내버려 두고 빨리 북부경 가서 헤즈볼라를 대적하자고 얘기했어요. 근데 남부가 뚫려있는 가자지구가 뚫려있는 상태에서 북부로 올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그 핵심 작전이 뭐냐면 라파 국경 봉쇄입니다. 이거를 네타냐후가 끝까지 간초시켜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로 들어가는 그 어떤 군수 물자가 다 차단되고 병력도 다 차단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지금은 테러리스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안정화 단계입니다. 컨테인 단계예요. 그거 딱 밀봉시켜 놓고 그 다음에 북부로 들어간 거예요. 그 북부에서 그 다음에 총공세 해가지고 결국엔 삐삐 공작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스랄라까지 제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장기적 안목이 성공했다라고 보이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 막 환호하고 있죠. 근데 반면 군수 내부 극자 야권들 대표적 간츠 간츠 라피드 뭐 이런 극자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바라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인질 협상만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좌익 얘기 들었다간 이스라엘은 이제 폭망하는 거예요. 근데 네타냐후 때문에 이 전쟁도에서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고 느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리더십은 엄청나게 이제 네타냐후 리더십은 이제 거의 하늘을 찌를 기세고 이러한 이제 야권과 이제 네타냐후 총리의 극명한 리더십 차이가 어떤 현상 흑백 대비되면서 사실상 기드온 사르라는 오랜 정치적 라이벌이 있어요. 같이 그 리쿠당이 있었는데 탈당해가지고 자기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야권이랑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간츠랑.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연정에 합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가 역시 정치적으로 네타냐후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야권의 공격도 받고 반정부 시위에 공격도 받는데 완전히 정치 영역 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헤즈볼라하고도 승기를 잡았지만 국내 정치에서도 완전히 승기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르 대표가 있는 정당이 새희망당인데 내석을 갖고 있는데 내석을 갖고 이제 연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전체 120석 중에서 지금 네트냐후 연정 68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내석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한두 석 차이라서 야권에서 공작을 해요. 리쿠드 의원 빼오려고. 근데 이제 그 공작이 안 먹죠. 내석이 딱 넘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수권 능력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론도 돌아가고 네트냐후에 대한 이제 이런 지지도가 폭증하니까 간츠 라피드 극자 군부 세력도 이제 꼬랑지를 내린 거예요. 굴복을 했죠. 그러면서 최근 와가지고 헤즈볼라 지상국 투입에 대찬성이고 지지한다 하면서 우리도 지지한다고 또 동참하고 태세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새로 합류한 사르 대표가 뭐라고 이제 일가를 했냐면 아직도 야권은 그 10월 7일 이전 10월 6일 세계관으로 지금 박제돼 있다. 맨날 협상 타령만 한다면서 라피드 전 총리한테 직격탄을 날립니다. 뭐라고 하냐? 야, 너 바이든발 그 거짓 3주짜리 그 헤즈볼라 일시 휴전을 너 지지하지 않았냐? 너 그거 넥슨한테 압박하지 않았냐, 자샤? 이렇게 막 맹공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회주의 행보를 이제 노출을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그 나스랄라 제거 작전으로 네트냐후는 야권을 완전 굴복시켰어요. 적들을 하나씩 다 제거. 이것도 마피아 영화 같아. 주변 적을 다 제거한 거예요. 정적들도 다 굴복시키고 그 야권 극자 군부 세력은 사실상 항복선언을 한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사르 대표가 합류하면서 네트냐후의 1타 대야 공격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는 이제 사르한테 맡기고 나는 이제 미국 상대하고 이런 식으로 딱 교통정리가 되고 그 벵그르나 뭐 스모리치 떠드는 건 떠들게 내비두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정권을 완전 정말 강력하게 공고하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현재 네트냐후로 이스라엘은 대동단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번 작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JNS라는 매체가 이제 다이렉트 폴 여론조사에 의뢰한 조사에서 이스라엘이 나스랄라 공습을 미국과 사전 조율하자는 것에서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그 여론조사를 돌려봤어요. 그 지문항 중에. 근데 이스라엘 국민 83%가 총리의 올바른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허. 83%가 9%는 잘못된 결정, 8%는 무응답층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알리지 않은 거 잘했다라고 보는 게 이스라엘 국민 대다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잘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어찌됐든 10월 1일부터는 이제는 그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 국경을 넘어가면서 이제 지상전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동안 전투기로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기지들을 공격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지상전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2006년도에도 이스라엘 군이 지상전으로 이 레바논으로 들어갔다가 크게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역시 벌써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헤즈볼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탱크 세대가 지금 파괴가 되면서 이스라엘 군인들 8명이 벌써 전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스라엘 군 지상전 계속 밀어붙일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건 야권에서도 이제 헤즈볼라 지상전 투입에 대해서 찬성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태세전환하는 이유가 기회주의 행태 보니까 이스라엘 국민들 여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북부경 주민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격은 할 것 같습니다. 희생이 크더라도. 근데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이게 바로 백악관의 정보 유출 문제예요. 핵심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남부 특수부대 투입 작전을 앞두고 IDF가 발표하기 전에 미국 현지 언론 ABC가 먼저 보도를 했어요. 그다음 BBC까지 영국 방송까지 다 보도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DDA가 다 노출이 된 거예요. 지상전 투입 작전 어느 지역에 어떤 작전 전개를 할 것이다라는 게 백악관이 다 유출을 한 거예요. 정보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통보를 해야 되니까 그걸 나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채널 14 보도에 따르면은 이 IDF가 그 군사 전개 지역에 공개된 바람에 이제 지상군 투입 시기를 자꾸 지연시켰다는 거예요. 노출이 되니까. 그리고 채널 14는 뭐라고 제작했냐면 자꾸 이런 작전 계획이 노출되면 병력의 안전이 위협이 노출이 된다. 병력 안전에 위험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급기야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현실화되었죠. 탱크 세대가 파괴되고 병력 8명이 벌써 사망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피비린한 전투가 시작되는 거죠. 지금 본진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수작전부대가 먼저 들어가서 지뢰 제거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 땅굴 같은 거 위치 선정하고 이거 먼저 사전 정지 작업하고 그다음에 본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작전이 노출돼 가지고 지금 희생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미국과 어떻게 군사정보 공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유엔 연설처럼 네tanyahu가 역공작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안 그러면 자꾸 사상자가 늘어나고 사상자가 또 늘어가면 또 여론은 또 바뀌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찌됐든 그 헤즈볼라는 지금 뭐 지휘부가 없고 또 그 간부들은 전부 다 무전기나 삐삐가 폭파돼가지고 서로 연락도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반격은 그 헤즈볼라가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저기 숨어서 각계 전투식으로 게릴라전. 지들끼리 그 뭡니까 그 박격포 같은 거, RPG 같은 걸로 쏴서 지금 이스라엘 탱크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